2012년 총선 당시 민주당의 중앙선대위 소통위원장이었던 안병진 교수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어준 씨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초선에 쓴소리한 진보학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2012년 총선 당시 소통위원장, 우리 박수현 소통위원장 같은 비슷한 직책이죠. 친민주당 인사로 당연히 분류가 되고요. 윤석열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윤석열의 내공 상당하다. 내공이 상당하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 경고를 알렸고요.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상태로는 100% 민주당 실패한다. 김어준 씨는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자가 지금 등장했어요. 제발 부탁하는데 자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소통위원장님, 안병진 교수의 이 쓴소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김어준 씨에 대해서 자제해달라는 말은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방송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이 안병진 교수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박수현 위원장님은 문제 없다고 계속 지금 저희 방송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하죠. 예. 네. 들으시겠습니까? 안 들으시겠습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왔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다루는 이슈를 다른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다른 언론에서 다루지 않는 이슈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다룹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균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이재명 기자님은 계속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것은 이슈 선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슈를 다루는 태도의 문제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진짜 훌륭한 패널이죠. 말 잘 듣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루는 태도가 편향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슈가 편향이 된 것이 아니라 이슈의 균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관점이 좀 다르죠. 그런 두 가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 문제는 누가 판단하냐면 자,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른 오세훈 시장께서 후보가 자기를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내용을 다루면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러나 그 문제를 다룬 태도를 보면 김어준 씨가 그 내곡동이나 생태탕 그쪽만 쭉 출연시켜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 박형준 후보 측에도 입장이 어떠냐라고 균형 있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방송에서 하태경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다 그런 이야기를 똑같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그 문제를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완벽하게 지금 100% 편향적이냐라고 할 때 김어준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김어준 씨가 그런 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100% 편향이면 그건 방송인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위법하거나 공직선거법 등 여러 가지 위법한 상황이 있으면 그것은 또 그 담당 기관에서 알아서 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생각해요.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이 문제를 계속 다루는데 실익이 없어요. 우선 실질적으로 할 수단이 없고 계속 이렇게 다뤄주면 김어준 뉴스공장의 청취자가 100만에서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 문제는 맡겨두시고 청취자와 법에 맡겨두시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산적한 서울시정에 아주 진력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미래학자, 진보학자 안병진 교수의 이 조언, 박지원 대변인, 네. 과연 초선 민주당 의원님들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글쎄, 초선 민주당 의원님들 얼마 전에 진압당하는 모습 봤잖아요. 보고도 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재미있게 돌아가는 게 보궐선거가 4월 7일이었죠.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이 이게 막 노정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지금 안병진 교수가 생각하는 거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일부의 초선 의원들이 이제 얘기해서 막 나오고 그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쇄신의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원내대표 선거를 딱 거치면서 그 목소리들이 다 진압당했어요. 그러니까 당 쇄신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지금 뭐 혼란 계속 겪고 있는 부동산 관련한 문제도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가상화폐 관련한 대책도 그렇고 2030에 대한 시각마저도 저는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얘기들, 그 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진단을 통해서 나오다가 모든 게 다 이 문파로서 모든 게 다 진압당하고 더 이상 얘기 안 나고 내일 모레 있을 지금 전당대 새 후보들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도 결국에 보면 다 문파와 똑같은 얘기 그냥 당신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가끔 여권 인사들 보면은
꼭 저 안병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딱 우리는 저기 그 윤석열 총장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들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게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올바른 진단인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안병진 교수가 민주당이 쓴소리 한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그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좀 돌아봤으면 하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있는데 글쎄 조그만 얘기들 막 나오자마자 그냥 다들 문파라는 이름하에 문자 폭탄으로 그냥 진압당하고 초토화되는데 뭐 이제 재밌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조금밖에라고 하는 우리 조홍천 의원님도 어제 한 말씀 했다가 또 바로 한 대 또 이렇게 반대 목소리 듣는 얘기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전 뭐 이렇게 좀 차분히 지켜보고 즐기고 있습니다. 야당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 주셨어요. 예. 나 발언 한 번 안 할게요. 잘하고. 자, 네. 문파, 지금 하신다고요? 지금 한다고. 네네네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바르다 박 선생,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바른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 실제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박 대변인 지적 다 맞고요. 그러나 지금 이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질서 있지 않게 막 나오면 또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콩가루 집안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출되는 이 지도부는 그동안에 쭉 들어왔던 국민의 목소리, 그리고 요 선거 끝나고 짧은 시간에 나왔던 막 다양한 목소리, 이런 것들을 전부 종합 정리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반성문과 또 앞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쇄신안을 동시에 만들어서 보고 드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지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말씀은 감사하지만 그 박정아 대변인님의 바람에 바로 종합적으로 응답할 그럴 시간이 질서 있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두 분의 상이한 시각 들어봤고요. 오늘자 김어준 씨 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공정성을 잃었다. 그것이 뭐 지배적이거든요. 잘 나갈 때 그만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잘 나갈 수 아직 있습니다. 최고치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성을 아까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얘기했다는 풀이가 나왔는데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오 시장 측이 요구한 그 자성에 대해서 받아들일 마음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초선의 쇄신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분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 야당의 시각은 결국 문파에 의해서 진압당했다라고 평가 절하를 했고, 박수현 대변인은 종합적으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섣불리 판단해서 안 된다라고 반론을 주셨습니다.